첫 번째 경기 베식타스 대 텔아비브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식타스는 리옹과 말메를 연파하며 초반에 부진을 털어냈으며 특히 리옹 원정 승리가 인상적이었는데 경기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고 페르난데스가 결승골을 터뜨렸고 튀르키예 리그에서도 갈라타사라이와 페네르바체 등을 추격하는 상위권 팀인데 이 경기를 통해 유로파 상위권 추격을 노린다. 길릭소이와 주앙마리우 등이 공격을 홈에서 주도할 것이다. 텔아비브는 이번 대회에서 16강 진출이 어려워 보인다. 이스라엘의 전쟁 이슈로 인해 홈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불리한 점이 있다고는 해도 너무 아쉬운 성적이며 원정에서는 2경기 7골을 실점했는데 스토이티와 슐로모 등 중앙 수비가 상대의 힘있는 공격수들을 제어하지 못했다. 베식타스의 승리를 본다. 텔아비브는 이미 4패를 안고 있는 팀이기에 원정에서 난적 상대로도 라인을 내린 운영을 하기 어렵다. 페레츠와 시소코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릴 텐데 페르난데스와 하파 실바가 나올 홈팀 상대로 원하는 경기를 하기 어렵고 마리우와 무희의 측면 지원도 있을 베식타스가 승리하고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RFS 대 PAOK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가스는 이번 대회 아직 승리가 없으며 홈에서 갈라타사라이와 안더레흐트 등 선두권 팀 상대로 승점 1점 경기를 하긴 했지만 원정 부진이 아쉬웠고 그래도 팀의 주포인 이카우니엑스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서 위력적인 문전 침투를 보여줬고 파니치가 중원에서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으며 할만한 팀을 만나는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의 기여를 조금 더 올릴 것으로 보인다. 파오크는 사전 전패를 기록 중인 팀들을 제외하면 유로파 최하위고 풀젠 상대로 홈에서 승점 1점을 따내긴 했지만 메뉴와 부큐레슈티, 갈라타사라이 등에 모두 패했으며 자국 리그에서는 늘 최강팀의 지위를 유지 중이지만 성적을 내지 못했고 그래도 카마라와 지부코비치 등 공격 전개에 능한 선수들이 있고 티수달리가 언제든 기회를 해결할 수 있다. 파오크의 승리를 본다. 리가스가 홈에 2점을 누릴 수 있지만 전력상으로는 파오크가 밀릴 이유가 없다. 특히 파니치를 지원할 안정적인 중앙 미드필더가 없는 리가스와 달리 원정팀은 오즈도에프와 카마라가 중원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지부코비치의 한방도 기대되는 파오크가 대회 첫 승을 신고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메뉴 대 보데글림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메뉴는 직전 경기에서 파오크를 잡고 유로파 첫 승을 신고했으며 앞서 펼쳐진 3경기 연속 무승부에 그쳤기에 순위 경쟁에서 뒤져있긴 하지만 무패를 기록 중인 이번 유로파고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입스위치 상대로 선제골을 지키지 못했지만 원정 승점을 따냈고 경기력도 안정적이었으며 루크쇼도 돌아왔고 후벤 아모림과 함께 이제 반등을 노린다. 보데글림은 카라바흐에 패하며 유로파 무패가 끝났으며 잘하는 홈 경기에서 승리를 노리고 공격적인 운영에 나섰는데 역습의 재물이 됐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는 난적 상대로 연패를 당하지 않고 안정적인 승점 추가에 중점을 둘 것이며 최전방에 나설 하우게를 제외한 선수들이 하프라인을 넘지 않는 수비적 운영으로 임할 것이다. 메뉴의 승리를 본다. 보데글림은 중원을 두텁게 하며 수비를 보호할 패트릭 베르그와 살트네스 등 좋은 중앙 미드필더진이 있다. 그러나 에릭센과 카세미로가 점유율을 가져가며 상대의 압박을 패싱 게임으로 이겨낼 메뉴 상대로 원하는 경기를 하기 어렵고 레시포드와 회룬이 최전방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을 메뉴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토트넘 대 AS 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라치오와 더불어 유로파 선두를 달렸지만 지난 갈라타사라이 원정에서 패했으며 솔란케를 대신해 선발 출전에 골을 기록했던 랭크시어가 골을 넣었지만 퇴장당한 여파가 컸고 그래도 휴식기 이후 펼쳐진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맨시티를 원정에서 완파하며 기세를 올렸으며 메디슨의 멀티골이 나왔고 쿨루셉스키와 손흥민 등의 경기력이 좋았고 단 비카리오가 부상 수술로 인해 당분간 결장하게 포스터 키퍼가 나와야 한다. 로마는 위니온과 엘프스보리 상대로 승점 1점에 그치며 중하위권에 처져 있으며 이번 시즌 전 좋은 스트라이커인 도브비크를 영입하며 최소한계의 우승컵을 노렸는데 리그에서도 부진하고 유로파에서도 기대 이하의 성적이며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는 나폴리 상대로 경기를 잘 풀고도 골이 나오지 않으며 패했고 그래도 펠레그리니가 부상에서 돌아왔기에 풀 전력으로 나선다.
토트넘의 승리를 본다. 로마는 디발라와 발단디, 도브비크 등이 공격진에 나서는데 마무리에 애를 먹고 있다. 비수마와 파페사르의 보호 아래 드라구신과 벤 데이비스가 나설 토트넘 수비에 고전할 수 있고, 손흥민과 솔란케, 브레넌 존슨의 스리톱이 정상적으로 나서 상대를 두들길 토트넘이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슬라비아 프라하 대 페네르바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슬라비아는 최근 유로파 2경기를 연속으로 패했으며 루도고레를 잡고 기분 좋게 시작한 이번 대회인데 빌바오와 프랑크푸르트 등 5대 리그의 강팀 상대로 한 골 차를 극복하지 못했고, 그래도 재개된 리그에서 원정 대승을 거두며 체코 리그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고, 어떤 팀에 비해도 떨어지지 않는 탄탄한 수비력을 보유했고, 이 경기에서도 잘하는 수비 위주로 상대 공세를 막아내며 토마시 호리와 슈란츠를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페네르바체는 튀르키예 리그 2위지만 유로파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순위고, 내심 16강 직행도 노렸는데 승점 5점에 그치며 21위이기 때문에 이번 체코 원정에서도 소극적인 운영보다는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며 승부를 볼 것이며, 두산 타디치와 엔네실이 생막시망의 스리톱을 가동할 것이고, 스지만스키와 암나바가 중원에서 공격에 가담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페네르바체 역시 재개된 튀르키예 리그 원정 경기에서 6골을 몰아치며 기분 좋게 이번 원정에 나선다. 그러나 슬라비아는 오그부와 얀보르질 등이 나서는 수비의 강점이 확실하고, 프로보드의 중원 존재감도 있을 슬라비아 프라하가 상대의 공세를 이겨내며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레알 소시에다드 대 아약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이번 대회에서 충분히 8강권 전력으로 평가받았으며, 그러나 안떠레흐트에 패하는 등 초반 부진으로 인해 중하위권으로 추락했고, 이 경기의 승리가 간절하며, 지난 주말 라리가에서는 빌바오에 패했지만 주비멘디와 세르히오 고메즈 등의 중원 존재감은 확실했기에 홈에서 승리를 노린다. 오스카르손이 부상을 당한 상황이기에 웨야사발과 쿠보, 베커 등이 최전방에 나설 것이다. 아약스는 에레디비지에와 유로파에서 모두 선전 중이며, 자국 리그에서는 전승을 달리던 호벤의 시즌 첫 패배를 안겼고, 유로파에서는 라치오를 추격하는 전체 2위고, 베르바인이 사우디로 떠났지만 트라오레와 미카고즈, 베르기스 등이 공백을 잘 메웠고, 클라센과 피츠 짐 등의 중원 경기력도 출중하다.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본다. 휴식기 이후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도 승리한 아약스의 최근이 대단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밀릴 이유가 없고, 고메즈와 주비멘디 등 중원에서 상대와 싸워주면서 최전방으로 기회를 창출해줄 안정적인 조합을 가동할 수 있고, 쿠보와 웨야사발이 원정팀 최후방 수비를 넘어설 소시에다드가 승리할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